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공전의 화랑을 보였던 세계 조선산업이 그 정점에서 석유위기를 계기로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한국 조선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수강생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지속된 장기 불황 속에서 선진 조선 국가들이 모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1973년 가을부터 시작된 석유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 조선시장의 위축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을 계기로 시작된 석유위기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불황은 세계 물동량을 줄였고 특히 유조선을 중심으로 선박을 남아돌게 했으며 조선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계 조선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이끌었던 대형 유조선 시장은 결정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1971년 전 세계적으로 건조 계약된 선박은 5,200만 톤이었으나 호황의 정점이었던 1973년 1억 2,400만 톤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 1973년은 박정희 정권이 중화공업화를 선언하고 대한조선공사의 100만 톤급 옥포조선소 건설이 본격화된 해이며 상공부가 대규모 조선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전 세계에서 건조 계약된 선박 중 유조선의 비중은 1971년 3,700만 톤, 1973년 1억 500만 톤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1971년의 경우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건조된 선박의 절반 이상이 유조선이었고 1973년의 경우 사실상 유조선만 건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석유위기가 영향을 미친 1974년 전 세계적으로 건조된 선박은 3,700만 톤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져서 1,800만 톤이 건조되었을 뿐입니다. 불과 2년 만에 10분의 1 가까이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선박 건조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킨 주범은 당연히 유조선입니다. 1973년 1억 500만 톤을 건조했던 유조선은 그 이듬해인 1974년에는 2,700만 톤만이 건조 계약되었고 1975년에는 불과 270만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조선산업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유조선 시장이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유조선 건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수에즈 운하의 폐쇄라는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세계 자본주의의 대약진이라고 하는 1950년대부터 60년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매년 세계 원유 수송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박의 특성상 대형 유조선은 발주, 다시 말해 주문에서부터 완성된 선박을 인도하는 데까지는 최소 2년 전후의 시간이 걸리고 선박의 수명은 대략 30년에 이릅니다. 결국 선주가 수천만 달러가 나가는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원유 수송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미래의 전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를 계기로 중동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원유 수송량은 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기존 유조선조차 운항을 못하고 항구에 세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유조선을 건조할 선주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하는 선주도 속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그리스 해운선사에서 수주한 26만 톤급 두 척의 유조선 중 한 척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기일을 어겼다는 것이 그리스 해운선사의 인수 거부 이유였으나 그것은 구실일 뿐 석유 위기에 따른 원유 수송량 감소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의 절정기였던 1972년과 73년 각각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공사 역시 동일한 전망에 기반하여 수출용 유조선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100만 톤급 조선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1973년 조선소 건설공사를 시작한 대한조선공사가 국제무역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세계의 해상 물동량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대형선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들 선복 증가 추세는 매년 상승하여 연간 약 2천만 톤에 달하여 세계 조선 능력이 이를 따를 수 없어 외국의 유명 조선소는 1975년까지 건조량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하여 수주 전망이 낙관적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역시 세계 해상 물동량 증가율은 연평균 9%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선진 조선국에서는 고임금 수준, 노동력 부족 등 조건 악화로 조선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대한조선공사의 건조 능력에 달하는 발주는 계획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조선시장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고 1979년 2차 석유위기는 조선산업의 세계적 장기 불황이 1980년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조선시장에서 수출용 대형 유조선 수요는 1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이 수출 전문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대형 유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의 세계적 호황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던 당시의 현대중공업,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 상공부 장기조선공업 육성계획 등이 모두 이 수출용 대형 유조선 건조라는 기본 조건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건설을 시작하자마자 심각하게 조선산업 불황이 시작되고 특히 석유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그때까지 세계 조선시장 호황을 이끌던 유조선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던 것은 중화공업화 정책하에 유조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급격한 조선시설 확장을 시도하던 정부와 여기에 관련된 국내 조선회사들에게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정희 정권과 관련 국내 조선회사들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